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1년 반 만에 돌아온 돌싱녀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이 하도 대리 효도를 강요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했어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효자가 되고 못난 놈일수록 자기 마누라한테 대리 효도를 강요한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그게 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 연애하면서는 몰랐던 그놈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되고 심지어 제가 극혐 많은 유형의 남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저 이놈에게서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인 걸 알지만 제가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그 남자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 말종인 줄도 모르고 평생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함께하자고 혼인서약을 했다니 저에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면 그 순간으로 돌아가 그 결혼을 말리고 싶은 심정인데 어쩌겠나요? 저에겐 그런 초능력이 없고 아니다 싶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은 인생이라도 구하려 했던 저였는데요. 지금부터 짧지만 강력했던 제 최악의 결혼 생활과 남편이었던 그놈이 어떤 놈이었는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실컷 욕해 주시고 그런 인간을 알아보지 못했던 저에게도 따끔한 충고해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 인간과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호감이 있던 터라 연애 기간은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길로 결혼을 약속했죠. 결혼하기까지 너무 짧았던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는 1년 내내 별다른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말도 잘 통하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해 싸울 일도 없었는데 양보다 질이라고 우리는 자주 만나는 통상 사계절을 함께 했으니 결혼을 해도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 연애 기간 동안 혼신의 연기를 했던 건지 아니면 이젠 저란 사람은 잡은 물고기라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 처음으로 제가 남편의 변화를 인지한 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명절이면 당연히 엄마랑 추석 음식 만들고 연휴 내내 TV 보고 친척들이랑 노는 것이 저의 일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우리 집이 아닌 시댁에 가야 하니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긴장감을 안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음식 밑준비를 하시느라 분주했는데요. 그때 남편이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며느리도 있으니까 쉬엄쉬엄 해. 아니다. 이제 엄마는 음식하지 말고 며느리 시켜. 엄마 그동안 명절 음식 혼자 한다고 고생 많이 했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힘든 일, 굳은 일, 젊은 며느리한테 하라고 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황당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무리 농담으로 아들이 자기 엄마 기분 좋게 하려고 한 말이라 생각하려 해도 사람을 옆에 두고 저렇게 말을 하다니 저는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를 향해 찡긋하며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농담하듯 남편한테 그랬어요. 자기야, 무슨 며느리만 일을 해. 그러지 말고 자기도 같이 하자. 자기 원래 똑같이 같이 하는 거 좋아하잖아. 무슨 소리야. 나는 무슨 부엌 일을 해. 그리고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은 원래가 여자들만 부엌 일 해. 뭐라고? 자기가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동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여자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어머님만 명절 준비를 하셨단 말이야? 진짜 다들 너무하다. 사람이 몇인데 우리 어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일부러 남편과 다른 가족들 들으라고 과장해서 말했어요. 그때 시댁이 큰 집이라 일찍 온 친척들도 두세 명 계셨는데 제 말에 시선이 삽시간 남편과 아버님을 향해 쏠렸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시며 남편한테 괜찮다고 그만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시어머니 얘기 아니라고 남편 말대로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 방에 들어가 쉬시라고 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랑 남편이 명절 음식 할 테니 맡겨주시라고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 시아버님까지 죽을 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예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꺼내 남편한테 입혀주며 설거지부터 하라고 등을 떠밀었고 시아버님께는 재료 좀 칼로 썰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가장 어려운 전을 부치겠다고 했죠. 그러자 친척들은 재미난 구경이라도 났다는 듯 남편과 시아버님을 보며 키득거리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시어머니 표정이 살벌했어요. 며느리인 제가 자기들 망신을 시킨다고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시작은 남편이 먼저 했고 저희 친정은 명절이든 누구 생일이든 온 가족이 집안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누군 일하고 누군 쉬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방일을 제외하고 집안일은 저희 아빠가 제일 잘하시는데 저보다 6살 어린 남동생도 집안일에 능숙했어요. 저희 엄마가 성년의 날에 동생에게 앞치마를 선물하며 장가가고 싶으면 음식이랑 집안일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장가는 가고 싶은 건지 동생이 곧잘 집안일을 하게 되었죠. 그에 반면 딸인 저는 시집가면 평생 한다고 오히려 쉬엄쉬엄 하라고 나름 대접을 받고 살았는데 결혼하자마자 남의 집 무수리가 되게 생겼으니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관습은 내 손으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혼자만 일하신 거 이제 와서 며느리가 바꿔주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시어머니가 그럴 필요 없다고 제가 남편한테 입혀준 앞치마를 벗기시는데 답답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앞치마를 저를 주시며 힘든 거 안 시킬 테니 따라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죄송하다고 남편이랑 같이 하겠다고 물귀신처럼 남편을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자 남편도 다른 친척들 보는 눈이 있어 그런가 버티지 못하고 알겠다고 같이 하자고 주방으로 들어왔고 시아버님과 아주버님은 자기 일 아니라는 듯 거실에서 다른 친척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는데 점점 남편의 입이 튀어나오더군요. 아니, 자기가 먼저 도발했는데 왜 자꾸 저한테 눈치를 주는 건지. 저는 남편이 째려볼 때마다 똑같이 눈을 치켰다며 물러서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댁에서 하룻밤 자는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저한테 왜 그러냐고 식구들 앞에서 자기 개망신 시키려고 그러냐며 화를 냈어요. 개망신? 그게 왜 개망신이야? 자기야말로 어머니한테 그랬잖아. 이제 며느리 생겼으니까 힘든 일 굳은 일 며느리 시키라고.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내가 힘든 일 굳은 일 하려고 자기랑 결혼했어? 아니, 그거야. 그냥 우리 엄마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지. 형이 결혼을 안 해서 내내 혼자만 일했는데 이제 며느리도 생겼으니까 쉬엄쉬엄 하라고. 나는 오히려 식구들 앞에서 자기 위신을 세워주려고 했던 거야. 그때 자기가 그렇다고 동조해줬으면 다른 친척들이 며느리 잘 들었다고 칭찬할 거니까. 근데 자기가 다 망쳤어.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걸로 칭찬을 해. 지금이 뭐 80년대야? 그리고 자기는 집에서는 집안일 하면서 왜 여기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원래 여자만 부엌 일을 한다니. 여자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래? 남자가 뭐 벼슬이야? 목소리 낮춰. 뭘 잘했다고. 우리 집은 원래 그랬어. 할머니도 그랬고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그건 원래 옛날 세대부터 그랬던 거잖아. 그래서 시댁에 오면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시댁에서는 일할 테니까 자기는 내일 우리 집 가면 일해. 나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을 테니까. 그건 또 무슨 억지야. 그러는 게 어딨어? 그리고 내일 처가에 가다니.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연휴 마지막까지 우리 집에 있어야지. 손님들 계속 올 텐데. 뭐라고? 그럼 나는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에 못 가? 자기야, 이제 자기는 시집 왔어. 그럼 어디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은 자기랑 나랑 사는 집이 우리 집이고 시댁의 1순위, 친정이 2순위지. 이번 명절에 일부러 며느리 인사받으라고 우리 부모님이 친척들 초대 많이 했다고 했으니까 이번 명절은 계속 우리 집에 있어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원래 관습이야. 그리고 자기가 내일 제일 먼저 일어나서 아침상 차려야 하는 거 알지? 뭐 오늘 대충 음식들 다 했으니까 내일은 새밥이랑 국만 끓이면 되겠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남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잠자리도 바뀌었겠다. 남편의 말이 거슬리겠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좋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잠도 못 잔 김에 새벽 6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벌써 일어나 쌀을 씻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무척 반가워하시더군요. 일어났니? 나는 너를 깨울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다. 그래도 네가 며느리 도리는 아는 애라 다행이네. 너는 냉장고 열어서 된장국 끓일 재료 꺼내서 손질해라. 그 정도는 할 줄 알지? 시금치 어제 남아서 그거 넣어서 된장국 끓이려고. 아, 네. 저는 잘은 모르지만 눈치껏 냉장고에서 된장국에 들어갈 만한 재료를 꺼내 물에 씻고 손질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시어머니는 남편 말과 다르게 계란찜도 하고 이런저런 밑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시아버님과 남편이 곧이어 일어나더니 주방에서 시어머니와 제가 일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셨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저는 지난날의 충격 때문인 건지 그저 시아버님과 남편이 새로운 젊은 일꾼이 생겨 좋아하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쩌면 자기들은 남자라는 이유로 차려주는 음식만 먹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건지 제가 만약 이 집에 딸로 태어났다면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 집구석에 딸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시어머니는 왜 이런 걸 참고 오랜 시간을 사셨나 심란하기만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인생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다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저도 시어머니처럼 살게 될 것만 같았는데 그러니 더더욱 저는 남편이 원하는 그런 며느리는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첫 명절이니 친정에 가지 말라니 그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차례가 끝난 뒤 남편한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나도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친정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얼굴 가득 짜증 섞인 표정으로 어제 얘기를 반복하려 했는데 저는 듣지 않고 친정 갈 가방을 쌌어요. 그리고 그 가방을 가지고 거실로 나가니 무슨 진기명기를 봤다는 듯 시아버니랑 시어머니 표정이 넋이 나간 모습이었는데요. 시아버님은 제가 든 가방을 보시더니 헛기침을 하시고는 돌아 앉으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잠깐 보자며 주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군요. 그리고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남편과 같은 소리를 했는데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무리 그게 이 집 관습 같은 거라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 딸 시집 보내면 명절에도 못 보는 건가요? 아니 뭐 내가 영영 네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니? 여자가 결혼했으면 시댁이 먼저라는 거지. 아니요.
저는 누가 먼저고 누가 1순위가 아니고 양과 똑같이 하고 싶어요. 어머님이 딸이 없으셔서 그러시나 본데 저도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희 부모님 보고 싶죠. 전처럼 같이 사는 것도 아닌데요. 아우, 너도 참 철이 없어도 왜 이렇게 없니? 시집을 왔으면 원래 그런 거다. 오죽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겠니? 그렇다고 내가 정말 시집 왔으니 친정이랑 남처럼 살라는 것도 아닌데 꼭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야겠어? 네, 제가 친정에 가는 게 왜 그렇게 잘못인 건지 모르겠고요. 명절 연휴 내내 어머님이랑 저만 일해야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남자가 뭐 벼슬이에요? 그야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니까. 어머니, 저도 밖에서 일해요. 그리고 전업주부라도 그건 아니에요. 주부는 근무 시간도 없고 월급도 없고 휴가도 없는데 남자들 위해 희생만 해요? 어머니는 이렇게 사는 게 좋으세요? 얘가 뭐라는 거야? 좋고 싫고가 어딨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요즘 젊은 애들은 유난을 떤다고 하더니 우리 며느리도 그럴 줄은 몰랐네. 그래도 네 시아버지 심기 건드리지 말고 좋게 하자. 친정은 명절 지나고 가도 되잖아. 아니요, 전 지금 갈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도 차례 끝나면 친정 가잖아요. 아니면 남편 두고 저만 갈까요? 뭐? 너 정말? 아, 알았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됐니? 곧 있으면 새색시 본다고 다른 친척분들도 오실 텐데 너 때문에 우리만 망신당하게 생겼다. 죄송해요. 망신시켜드릴 생각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약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께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친정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시댁 문 밖을 나섰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한테 혼이 나면 꼬랑지를 내릴 줄 알았는지 제가 가방을 가지고 시댁을 나가자 남편이 놀라서 저를 쫓아나왔는데 하마터면 그 인간 귓방망이를 날릴 뻔했다니까요. 한마디만 더 해. 자기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변해?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자기야, 나야말로 할 소리다. 자기 이렇게 경우 없는 사람이었니? 예의, 도리 이런 거 몰라? 누가 보면 나랑 우리 가족들이 억지 부리는 줄 알겠다. 자기 여기 시집 왔잖아. 그래, 시집을 왔지. 내가 팔려온 게 아니라고. 억지 부리는 줄 안다고? 이게 억지야. 내 의사랑 상관없이 강제로 일하는 거. 아무리 내가 이 집 며느리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만약에 우리가 딸을 낳는다고 쳐. 그 딸이 결혼해서 며느리라는 이유로 우리 집에 못 오면 자기는 괜찮아? 괜찮아. 당연하지. 나는 그 딸이 온다고 해도 홍구멍을 내서 다시 지 시댁으로 보낼 거야. 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나는 싫어. 나는 시댁에 할 만큼 했으니까 남은 연휴는 우리 집에 가 있을 거야. 그렇게 당당했으니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오늘까지 겪은 일 다 얘기해도 괜찮은 거지? 뭐? 진짜 유치하게 왜 이래? 뭐 일러 바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 너무 기가 막혀서 나도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한다. 왜? 뭐가 잘못됐어? 저는 당시 너무 악에 받쳐 시댁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타고 온 차를 끌고 친정으로 갔는데 참고로 저희 시댁은 부산입니다. 타고 온 차도 제 차였고 남편은 원래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차를 끌고 다니려면 다른 곳에 월주차 계약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신혼집 구할 때 일부러 남편의 편의를 많이 봐줬어요. 저는 원래부터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일산에서 출퇴근을 했고 회사에서도 주차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도 제 차를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제 차가 가족차가 되었는데 남편은 제가 차를 가지고 올라가 버리니 화가 단단히 났어요. 운전하고 가는 내내 핸드폰 속 내비게이션도 제대로 보지 못할 만큼 전화가 계속 울렸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정에 도착했는데
그때부터는 이 인간이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혼자가 아니라 친정 식구들이랑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화를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때부턴 생각이 참 많았어요. 누구보다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저렇게 구시대적인 사람이었다기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는데 누가 결혼하라고 떠민 것도 아닌 제 선택으로 한 결혼인지라 솔직히 너무 쪽팔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한 결혼이 제대로 된 결혼이겠어?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을 겪다 보니 그런 세간의 눈길도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잘못으로 저희 가족 역시 곤란을 겪을까봐 힘들었는데 그러니 이런저런 원망이 모두 남편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차가 없는 남편놈은 연휴 마지막 날에 겨우 표를 구해 집으로 올라왔다며 손에는 자기 집에서 싸준 음식을 바리바리 들고 왔는데 남편은 어떻게 자기랑 자기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며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화를 냈어요. 저 역시 이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지지 않고 화를 냈죠. 이럴 거면 명절에 각자 집에 가자고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남편이 세상 천지 며느리가 시댁에 가지 않는 명절이 어딨냐며 저를 못 배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 남편의 말은 더 기가 막혔는데 제가 시집가서 첫 명절을 망쳤으니 자기 집에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덧붙이길 저더러 시부모님과 남편을 존경하는 자세를 갖추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진심으로 너무 웃겨서 물을 먹다가 그 인간 얼굴에 정확하게 뿜었어요. 존경하는 자세를 갖추라니 자기가 뭐 선생님인가요? 그래서 저는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하라고 더 큰 소리를 쳤어요. 자꾸 이러면 나도 곤란해. 어차피 몇 달 살지도 않았는데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왜? 결혼했으니까 다 끝난 줄 알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아니, 어디까지 실망시킬 건데? 정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 끝나는 일인 거야? 뭐? 이혼? 아니, 어떻게 된 게 여자 입에서 먼저 이혼 소리가 나오지?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장난이었으면 내가 이러고 있지도 않지. 나는 지금 사기 결혼 당한 기분이야. 내가 지금 무슨 심정으로 참고 있는 줄 알기나 해? 아니, 애당초 이런 사람이면 결혼 전에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결혼하면 무조건 시댁이 1순위라고. 왜? 그때는 아닌 척하고 있더니 결혼하자마자 이러는 거야? 내가 만만해? 전날은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한 날이었어요. 아니, 연애 기간에도 제대로 된 싸움을 한 적이 없으니 최초의 싸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날 분명히 말했어요. 저랑 헤어지지 않고 살 거면 다음 명절에는 친정에 먼저 가자고 했는데 이번처럼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간다고 하면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해 아예 처음부터 친정을 먼저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에게 말해 남편한테도 똑같이 지 집에 못 가게 붙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 콧방귀만 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에게 약속을 받지 않는 한 정말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다음 명절까지는 기다렸다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 아무렇지 않다는 듯 평소처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도 스리슬쩍 명절 일을 잊은 듯 저에게 치근덕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제가 그걸 허락할 리가 없었고 저는 틈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기도 자존심은 있는지 몇 번 거절당하고는 저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다렸던 다음 명절인 설날이 되었는데 그때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도를 넘더군요.
이번 설에는 집에서 음식을 좀 해서 갈까? 그럼 엄마랑 아빠가 엄청 좋아하실 텐데. 우리 아빠는 갈비찜을 좋아하니까 갈비 사다 양념에 재서 가고 전도 자기가 부쳐서 가자. 그러면 우리 집에 가서는 데워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 전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고추전이랑 동태, 깻잎, 동그랑땡, 또 뭐 있지? 아, 버섯이랑 고추전 정도만 하고 갈 때 과일도 좀 사가야겠다. 라고 자기 혼자 명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어요. 아니, 자기가 할 것도 아니면서 아주 친절하게 제가 할 일을 자기가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애당초 설날에 시댁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요. 남편이 지난 명절에 제가 원하는 약속을 해주지 않았으니 저는 그에 맞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에도 명절 첫날부터 혼자 갈 거라고 미리부터 얘기를 해놓았는데 저희 엄마는 싸웠냐고 물어보더니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알겠다고 제 마음을 알아주셨어요. 저희 엄마도 당신 딸이 시댁에 가서 종처럼 일하는 게 싫었는지 와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며 그날 아예 근처 나들이라도 가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좋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설 전날이 되었어요. 남편은 오전 근무만 하고 집에 왔다며 근무하고 있는 저에게 연락을 했고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니 차 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달을 차를 가져갔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차를 가져왔다고 했죠. 차 가져갔어? 내가 아침에 차는 두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 못 들었구나. 그럼 자기가 차량 점검받고 와. 아니, 오늘 같은 날은 휴가를 좀 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자기 음식도 하려면 바쁠 텐데 장은 봤어? 장을 왜 봐? 그리고 나 오늘 늦어. 내일부터 연휴라 일 못하는데 미리 끝내놔야 할 게 좀 있어서. 뭐? 아니, 내일 아침 일찍 부산집에 가야 하는데 뭐 얼마나 늦게 온다는 건데? 그럼 명절 음식은? 그런 생각이었으면 더 미리부터 준비를 해놨어야지. 그니까 내가 왜 그걸 준비해야 하냐고. 자기 잊었어? 지난 명절에 내가 앞으로는 우리 집 먼저 가겠다고 했잖아.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장난해? 며느리가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 먼저 가겠다고? 그게 어느 나라 법도야? 법도? 그럼 거꾸로 며느리는 무조건 시댁을 1순위로 해야 한다는 법도는 어디 있는 건데? 어디 있긴 다들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 시집을 간다고 하지. 자기는 우리 집에 온 우리 집 식구야. 그럼 누굴 먼저 챙겨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훅 키고 앉아있네. 식구? 내가 정말 식구가 맞아? 자기는 식구 밥 해주는 식모 아니고? 무슨 말을? 아니, 왜 잘 지내다가 명절만 되면 난리인 건데 시집 왔으면 며느리 도리하는 건 당연하잖아. 며느리 도리? 그럼 자기는 지난 명절에 사위 도리 했어? 그야 자기가 차를 가져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사위 노릇을 해? 그리고 그때는 결혼하고 첫 명절이라. 닥쳐. 그놈의 첫 명절. 왜? 이젠 첫 설날이니까 식구들 세배하러 더 많이 오겠네. 그럼 나는 또 우리 집에 못 가는 거야? 그야 전에는 자기가 멋대로 가버렸잖아. 그때 오셔서 허탕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자기 말대로 설날이라 세배도 받으러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그럼 자기가 그건 그거대로 신경을 쓰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무 당연한 걸 자기가 질색팔색을 하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당연하다고?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 아니, 조선시대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거야? 뭐야? 됐고, 이번 설은 무조건 우리 집 먼저 갈 거고 싫으면 자기는 기차 타고 가든 버스 타고 가든 각자 알아서 집에 가는 걸로 해. 솔직히 나는 그것도 괜찮아. 뭐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남편은 제가 앞으로 명절에 각자 집에 가는 걸로 하자고 하자 눈을 부라리며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체면은 생각하지 않냐며 자기는 여자랑 다르다는 헛소리를 했는데 저는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결혼 전 그 인간이 저에게 보여줬던 남녀 평등에 관한 생각은
남녀가 공평하다는 생각이 아닌 자기가 남자라고 돈을 더 내거나 여자한테 무언가를 해주기 싫어서 그럴싸하게 자기 이미지를 포장한 거였는데 그냥 쪼잔한 놈이었던 거죠. 게다가 요즘 세상에 남녀가 평등한데 자기는 제 경력이 너무 아깝다며 아이가 생겨도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남녀 평등은 개뿔. 그것도 제가 결혼하고 애 핑계로 일을 그만둘까 염려되어 약을 친 거였어요. 그렇게 그 인간의 민낯을 보게 되었는데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고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니 벌써 남편은 성질이 나서 전화를 끊어버린 후였어요. 그리고 저녁 10시가 다 되어 퇴근하니 남편은 집에 없었는데요. 꼬라지를 보니 자기 혼자 시댁에 간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쾌재를 불렀어요. 저는 집에 오면 남편과 싸워야 할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귀가했는데 이렇게 남편이 집에 없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결심했는데 이런 결혼 생활은 앞으로 더 해봤자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즐겁게 친정 식구들과 설 명절을 보내고 연휴 마지막쯤 가족들에게 이혼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항상 계획은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고 제가 친정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즈음 남편한테서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시다 넘어지셨는데 하필이면 식탁에 골반뼈를 부딪혀 응급실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어찌나 다급하던지 그때는 저도 같이 마음이 급해졌는데 남편이랑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시어머니시니 바로 남편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어요. 친정 가족들도 제가 마지막 날에 무슨 얘기를 할지 알지 못했으니 빨리 가보라며 대신 안전운전하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급한 걸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원래도 뼈가 좋지 못한 시어머니가 하필이면 골반을 부딪혀 금이 갔다며 뼈가 붙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예상되는 입원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아무래도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 뼈가 붙으려면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남편과 시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까지 일제히 저를 쳐다봤는데 저는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모른 척 그 불편한 시선을 외면했는데 남편이 저를 쫓아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아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고 우리 엄마 병간호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번거로워도 부산집에 밥도. 미쳤어?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왜 휴가를 내고 여기 있어? 휴가를 낼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들인 당신이지. 아니, 시아버님도 있고 아주버님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 또 그런다. 아니, 우리는 전부 남자잖아. 남자가 여자 병간호를 어떻게 하냐? 엄마도 불편하지. 불편한 걸로 따지면 남인 내가 더 불편하지. 아무튼 나는 그럴 수 없어. 지금 하루하루 연차 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야. 오죽하면 명절 전날에 야근까지 했겠어. 그럼 이참에 그냥 그 회사를 그만둬. 직장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지금 뭐가 우선인지 모르는 거야? 무슨 며느리가 이렇게 사태 파기한대. 그럼 이런 상황에 엄마 혼자 병실에 두자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장모님이 입원하셨어도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아니, 아예 이럴 거면 그냥 간병인했으면 되잖아. 어디서 나더러 회사를 그만둬라 마라 해. 네가 뭔데? 네? 지금 아래 위가 없는 거지? 그리고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서 하는 소리지?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더 어떻게 내? 자기가 낼 거야? 그래, 자기가 하기 싫어서 간병인 부르는 거니까 자기가 내면 되겠네. 그럼 부르자 간병인. 말이 안 통하네. 그 돈을 왜 내가 내? 아들인 자기나 아주버님이 있고 남편인 시아버님도 있는데. 진짜 너무하네.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여기서 네 부모 내 부모를 왜 따지는데? 자기는 우리 엄마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남이야? 남이지. 자기랑 내가 이혼하면 그 순간에 바로 남남이 되는 사이인데 며느리가 자식보다 위에 있을까? 아니, 왜 자기랑 자기 식구들은 자기들 하기 귀찮은 일은 전부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대접받고 좋은 건 또 남자랍시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 진짜 웃기지도 않아. 지금 말 다 했어? 남자랍시고? 원래가 집안을 일으키고 굴러가게 하는 건 전부 남자야. 자기가 나랑 결혼을 했어도 내가 가장인 이유가 뭔데? 그래서 그 가장을 어디 가서 위임장이라도 받은 거야?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자기가 우리 집 가장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우리 공평한 사이 아니었나? 아니지. 자기한테 공평은 자기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허울 좋은 핑계였지. 뭐? 왜? 찔리냐? 나야말로 사람 보는 눈이 없었지.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야. 어머니 병간호하고 싶으면 직접 해. 그리고 효도도 대리 효도 시킬 생각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하라고. 뭐? 너 자꾸 하늘 같은 서방한테 니라고 할래? 왜? 하늘 같은 남자한테 니라고 해서 열받았니? 지가 얼마나 후진 인간인 줄도 모르고. 야, 쪽팔린 줄 알아. 그렇게 남자라고 가오찾고 싶으면 사내답게 행동하라고. 너 정말 이혼당하고 싶어? 이혼을 왜 당해? 이혼은 네가 당하는 거야. 어디 계속 해봐. 당장 이혼 소장 날려줄 테니까. 저는 장소가 병원이라는 것도 잊을 만큼 남편의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생각만 하고 있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는데요. 하긴 거의 그때는 생각만 하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친정 가족들에게 말하고 일단 이혼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알아보던 차였는데 남편이 저렇게 제 가슴에 불을 당겨주니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랑 남편의 목소리가 많이 컸었기 때문에 병원의 사람들이 모두 저희 부부를 쳐다봤는데 남편은 그걸 쪽팔린 듯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감췄어요. 지가 무슨 유명인사라고. 진짜 쪽팔린 게 뭔지도 모르는 그 인간을 보며 저는 완전히 마음이 갈라서기로 굳혔는데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를 끌고 서울 집으로 갔죠. 하루에, 그것도 명절 연휴에 장거리 왕복 운전을 하니 정말 몸은 피곤했는데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졸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에 집에 도착한 저는 그 길로 간단히 짐을 쌌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친정으로 갔죠. 그러자 친정 식구들은 깜짝 놀랐는데 제가 가지고 온 짐을 보고 저희 엄마는 예상이라도 한 듯 저에게 잘 왔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찌나 엄마의 말이 고맙든지 내내 괜찮다고 생각한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그날 하루 동안 거의 100통 가까이 남편놈에게 전화가 울렸죠. 그리고 자기 전화 안 받으면 앞으로는 각오하고 살아야 할 거라며 가짜는 협박질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저더러 자기 아니면 어떤 남자가 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겠냐며 주제넘는 말을 했는데 저는 보기 좋게 무시해버렸죠. 솔직히 아쉬울 건 제가 아니라 그놈이었거든요. 당장 시어머니 없으면 라면도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하는 인간들이었는데 남편의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런 남자를 누가 데리고 살겠냐고요. 일단 저부터도 버리고 싶은 남자인데 저 인간은 자기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안타까울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헤어질 건데 망설일 이유도 없었는데요. 그래서 친정 가족들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남동생 선배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이혼 상담까지 받았어요. 저희가 정확히 반반 결혼을 한 터라 이혼이 아주 쉽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도 없고 혼인기간도 짧으니 그냥 가지고 온 거 그대로 가지고 헤어지면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제일 좋은 건 역시 합의 이혼이라며 소송을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편과 합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이었죠. 물론 그 인간이 순순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것 같진 않았지만 일단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이것저것 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져 보름 정도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회사 일도 바쁘다 보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더욱이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시간이 더 없었는데 그러는 사이 남편이 간병인비가 아까워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핸드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뺀질거리기는 남편보다 더해서 남편한테 모두 떠넘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한테는 온갖 호구짓을 다 당하면서 저한테만 큰 소리 치던 게 제 남편이었는데 지도 보름 정도 생고생을 하다 보니 제가 많이 아쉬워진 것 같았는데 그때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연거푸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무 전화가 오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았고 핸드폰 너머 들리는 남편 목소리에 저절로 얼굴이 구겨졌는데 남편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저랑 통화하고 싶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을 했다며 저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래, 자기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지. 자기가 우리 집 며느리 되려고 나랑 결혼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과했어. 우리 엄마도 너 같은 아들보다 며느리가 100번 1000번 좋다며 나더러 꼴 보기 싫대.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어리석은 남편이었다. 왜 이래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수작인데? 수작 아니야. 나 자기 그렇게 가고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 그리고 내가 간병을 해보니까 이런 걸 자기한테 시키려고 했다니. 내가 너무 후진 사람 같고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 앞으로는 무조건 자기한테 먼저 의사를 묻고 자기 생각 존중할게.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 화해하자. 일단은 다 떠나서 오랫동안 자기를 못 봤더니 너무 보고 싶어. 그런데 내가 엄마를 두고 갈 수 없으니 자기가 한번 병문안 온다고 생각하고 나 보러 와주면 안 돼? 나한테도 기회를 줘. 진짜 앞으로는 자기가 바라는 남편이 돼볼게. 지금 생각하면 저 말도 진정성을 살펴야 했는데 저는 그때 남편의 기가 팍 죽은 목소리에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거면 기회를 한번 줘볼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한 번은 시어머니도 어쩌고 계시나 볼 겸 부산병원을 가보자 마음먹었죠. 그래서 금요일 퇴근하고 간단하게 도시락을 싸서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요. 남편이 제가 싼 김밥이랑 제육볶음이 너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싸간 저도 등신인데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일찍 부산병원에 도착했는데 남편의 몰골을 보니 기분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온 듯 안색이 좋지 않았는데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이 병자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병실에서 저를 본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반응이었는데요. 글쎄 저더러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내려와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신다는 말이 다른 여자들은 딸이나 며느리가 병간호를 해주는데 당신만 아들이 병간호를 해줬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셨는데 어라? 그때부터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싸간 도시락을 펼쳐서는 걸신이라도 들린 듯 허겁지겁 김밥과 제육볶음을 먹기 시작하는데 딱 며칠 굶은 거지 같았고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너무 불쌍하다며 제 등짝을 퍽 하고 치셨어요. 저거 봐라. 너는 네 남편을 저렇게 두고 싶니? 어떻게 네가 아니라 네 남편이 병간호를 시켜. 하긴 천명절에 귀한 내 아들한테 설거지 시킬 때부터 알아봤다.
어머니. 아우, 아파라. 내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아들 고생시키는 거 싫어서 참고 지냈어.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씻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아들을 시키니? 이제라도 와서 하는 말이지만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며느리잖아. 나 참 기가 막혀서 이놈의 집구석은 정말 며느리가 무슨 봉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집안이었는데요. 그때였어요. 연신 개걸스럽게 식사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차키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왜 차키를 달라고 하냐 물으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왜긴 이제 선수 교체해야지. 내가 먼저 보름 동안 우리 엄마 병간호 했으니까 자기는 우리 엄마 퇴원할 때까지 여기 있어. 나 이제 쓸 휴가도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우리 엄마 퇴원할 땐 내가 다시 여기 내려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가 좀 수고해. 어때? 공평하지? 공평? 공평 같은 소리 하네. 일하려고 나한테 그딴 쇼를 한 거야? 잘못했다며. 앞으로는 내 의사 존중하고 내가 바라는 남편이 되겠다며? 그래, 그럴 거야. 누가 안 한대? 지금부터 그러는 거지? 됐다. 역시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내가 또 멍청했네. 됐고 우리 이혼하자. 이혼? 너는 그게 무기지? 그래,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자. 나도 다 알아봤어. 근데 이혼하면 네가 더 큰일이던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간호하기 싫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다니. 가정 파탄의 원인은 내가 아닌 자기한테 있어. 너는 그건 알고 떠드는 거야? 저는 남편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아니, 어디서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알아봤는데 그딴 소리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기세등등해서는 이혼의 책임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송을 걸어서 제가 가진 재산을 모두 뺏어오겠다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어요. 뭐? 소송? 그런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 변호사라도 만나보고 하는 소리야? 나도 변호사 만나봤는데 그런 소리는 전혀 하지 않던걸? 뭐? 변호사를 만났다고? 그래, 내가 뭐 그냥 하는 소리였는 줄 알아? 근데 어디서 알아봤냐고. 나는 그냥 아는 사람 통해서. 그 아는 사람이 설마 인터넷이니? 아니, 알아보려면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그래, 해보자. 이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딱 정해. 유책 배우자가 전 재산 다 내놓기로. 어때? 뭐?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넌 뭐 들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그럼 없을까봐. 이것도 그만 처먹어. 너 같은 걸 먹이겠다고 이걸 쌌다니. 내 손모가지를 분질러버리고 싶으니까. 저는 그놈 앞에 있는 도시락을 뺏어들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러자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안달이 나셨는데 저는 속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때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던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자 남편도 눈이 횟가닥 돌았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님은 합의하는 게 제일 좋다고 했지만 그건 역시나 불가능한 일이었고 남편이 이렇게 또 소중한 증거를 만들어주니 그게 역으로 고맙기만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보낸 문자들도 차고 넘치게 저장되어 있었으니 이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올라와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해 발송했고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가 유리하게 흘러갔는데 결혼하자마자 강제로 저에게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며 친정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부터 이혼의 사유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때 남편은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억울하다고 자기 변호사가 말리는데도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 판사님이 저런 남편을 실시간으로 보시더니 제 편을 더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걱정했던 것보다 소송이 길진 않았는데 이참에 저는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 인간 재산까지 가져올 마음은 없었는데
너무 괘씸해서 하는 데까지는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이왕 하는 거 싹 다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바로 진행했는데 금액이야 어마어마한 돈도 아니었지만 보란 듯이 뜯어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은 자기가 생각한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그제야 알았는지 저를 찾아와 비굴하게 같이 산 정도 있으니 위자료는 안 받는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악착같이 받아내고 싶어졌죠. 생각해보니 그놈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왔던 신용대출 빚도 있으니 제가 그놈의 전 재산을 모두 가져온 것과 다르지 않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어찌나 고소하던지. 그렇게 지 돈 다 뺏긴 그놈은 저더러 독한 년이라며 애당초 돈 뺏으려 제가 자기한테 접근한 거 아니냐는 망언을 했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가 무슨 재벌 2세 3세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가 계속 그러면 모욕죄까지 더해 회사에도 소문 내주겠다고 친절하게 말해줬죠. 그러자 그 인간이 바로 꼬랑지를 내렸는데 아마도 자기 체면이 목숨처럼 중요한 인간이라 제가 한 말이 더 무섭게 느껴졌을 겁니다. 원래 그런 놈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그놈을 빈털터리로 만드니 결혼 생활 내내 답답했던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는데요. 본인은 아니었지만 이혼하고 마음고생한 목까지 재산 분할에 성공해 저는 다시 자유로운 싱글로 돌아왔어요. 자유라는 게 평상시 갖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누군가 억누리라고 하니 엄청 억울하다는 걸 새삼스레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되찾은 소중한 자유인 만큼 앞으로의 제 인생을 더 멋지고 신나게 살아갈 예정인데요. 너무 짧은 결혼 생활이라 이런 사연을 쓴다는 게 조금 부끄럽지만 제 사연을 들어주신 고마운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고 싶었어요. 이젠 이혼은 흠이 아닌 선택이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절해야죠. 그리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남자로 태어난 것이 벼슬인 줄 아는 그 인간들과 그 집구석이 앞으로 평생 시집오는 며느리 없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하는데요. 부디 미혼 여성분들은 저런 집구석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쭉 씩씩하고 당당하게 저만의 꽃길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